안녕하세요 벌떼 여러분. 점 찍고 점 보는 흑진주입니다. 2019년은 어떠셨나요? 좀 남들보다는 좀 다르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닭띠분들의 19년은 뭔가 마음적으로 심신적으로 힘든 해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옥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교도소를 3번 갔다 왔는데 2019년에 또 교도소를 1년 반 동안 갔다 왔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중국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중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중국어 능통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교도소에 갈 때마다 배움의 터전으로 삼고 뭔가를 계속 습득하고 이뤄내고 와서 다시 사회활동을 하고, 2번째 교도소 갔다 왔을 때는 영어 공부를 했었고요. 출소한 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됐었어요. 운이 나쁘다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교도소라는 곳에 갔으니까. 근데 그 지인의 인생에서 교도소는 그렇게 또 좋은 학교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꼭 좋은 학교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왜냐면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거고 폭력적인 사건들을 목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니까. 그렇지만 다른 차원에서 읽었을 땐 그것 또한 굉장한 도움의 일환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또 남들과는 다른 방식의 일종의 여행을 하시게 된 건, 자신이 욕망하는 것,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또 남들과 많이 다른 방향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쟁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게 재물 운으로 연결되면 돈이 너무 많이 쓰여지거나 자꾸 어디로 나간다는 느낌? 잘 가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돈이 잊어버린다거나 이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 애정 운으로 보면 예사롭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과도한 욕망들이 분출되면서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낯선 나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독립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물론 순탄치 않은 독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직은 인정받기에 더 채워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데, 트러블을 통해서 이렇게 더 튕겨져 나가는 방식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들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이슈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은 겁제와 식신의 해였을 건데요. 겁제는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걸림을 표현하기도 해요. 제 경우에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내 의견들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들이 돌아오고, 그러면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 그렇지만 그걸 참지 않으면은 그게 곧 또 불화로 이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삼재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거든요, 2020년이. 그래서 아마 2020, 21, 22년 동안 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재점검하고 조금은 칩거하는 느낌으로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식신은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을 또 재련하고 앞으로 이것을 재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어떤 역동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은 뭔가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소통의 걸림들이 또 나를 이렇게 가로막는 어떤 충돌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해소하는 것이 동시에 계속 순환을 하는데, 그 밸런스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2020년 재물운에 있어서 재물이 막 그렇게 찾아온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재물을 만들기 위한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타트 전에는 오히려 돈이 나가는 일들이 많고 그럴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재물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쭉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생각하다 보면 또 그 본질을 놓치기 쉽잖아요. 또 그 소통에 걸림이 있는 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입보다는 귀를 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정이나 친구 운으로는 내년에는 가벼운 만남 정도를 많이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볍게 만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소통의 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라이트한 산뜻한 기분을 유지하는 관계들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잘 놀다가 자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겁재라는 것이 나를 좀 더 드러내서 좀 더 어떤 환경을 나화시키고 싶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일면 내려놓으면서 또 남에게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겁재가 들어온 날이나 겁재가 들어온 해에는 유독 더 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이상한 표현을 하지만 내가 좀 더 추앙받고 싶은. 그러나 아시겠지만 추앙을 받는다는 거 다 부질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아이고 비 온다. 잠깐 자리를 피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과 친구에 관련해서는 가벼운 만남, 라이트한 만남. 이 방송은 1세부터 100세까지 다 듣는 건 허용하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말만 들으세요. 가벼운 만남으로 원나잇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의 섹슈얼리티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갈등 혹은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지인분 중에 그 섹슈얼리티에 관련해서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붉은 선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금기를 건드리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금은 거칠 수도 있는 어떤 목소리로 얘기하는 책인데요. 한 번씩 머리를 꽝꽝 때려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는 그냥 친한 친구, 신체적인 접촉을 나누지 않으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방에서 같이 자위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성이 될 수도 있고 성 정체성에 따른 이성이나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열려있는 사이가 있다면 다행히도 그런 걸 같이 나누신다면 오히려 건강한 내 삶의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표출하시는 것도 좋고 또 다툼이라는 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다툼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 발생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사실. 내 생각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한다는 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효과적인 에너지의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좀 더 겸허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지 된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책임감이 뒤따르잖아요. 사회에서 너무 큰 중압감이 친구나 애인 혹은 가족들과의 사이를 소원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단 한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겁재가 많은 만큼 2020년에는 책임감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임감이란 건 또한 내게 아니기도 하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 집을 구해서 안정된 삶을 이루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왜 더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도는 더 높을까, 클리셰가 될 정도로 자주 말해왔었던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닭띠들은 일 중독이 되게 많은 걸로 나와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일 중독은 자기 몸을 망치기도 하니까 중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스한테는, 팀장한테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팀장들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일 중독으로 빠져들고 그를 인정해주는 누군가는 또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치유사가 저기 바깥에서 날 치유해 주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처음 본 사람.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날 치유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에 너무 빠져서 지내시는 거 조금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한국 사회가 사람을 더 급박하게 만들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든 거기도 해요. 그 생각에 가담해 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사회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나 한 명이라도 좀 일을 덜 해야지, 좀 역설적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더 게을러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식 자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게 많은 이슈가 있는 해거든요. 근데 회식 자리란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야 된다면 피하시고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 만나셔서 더 오붓한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식 자리 문화가 점점 바뀌어야지 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니까, 회식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피해라. 또 겁재와 식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자주 막힌다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뭔가 진행함에 있어서도 막히고, 일자리, 직업,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자꾸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디게 가는 것을 만족하는 훈련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려던 거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하는데, 이것도 시간 있었을 때 좀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찾아가지고 디테일하게 말고, 이 닭띠는 일 하나를 해도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말고 러프하게 툭툭툭툭 한번 건드려보는 식으로, 공부 안 해봤던 거, 못 해봤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한번 책도 뒷장부터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보다 보면은 뭔가 짜맞춰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뒷장부터 보라고 하냐면 되게 랜덤한 느낌이 들고, 그 랜덤함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찾게 되거든요. 혼돈의 태극 상태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난 뒷얘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듣고 저 사람 다 읽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겁재가 마음 건강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그것과 관련된, 만약에 어떤 사랑에 대한 주제면 이 가슴이 갑자기 톡 막히고, 그런 걸 시도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지금 내 몸이 뭘 느끼고 있지?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어떤 몸의 일부가 불편하지? 또 내 몸이 얘가 건드려지는구나를 알면 알수록 내 몸에 관심이 생기는 순간 내 몸은 건강해지고 있다, 건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방법 중에, 평상시에 특히 이런 분들 양치를 할 때 엄청 빨리빨리 하거나 칫솔이 막 일주일만 써도 칫솔이 막 망가져 있는 그런 분들은 양치를 할 때 내 이빨 감사합니다, 어금니도 잘 씹어서 소화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빨이 아팠나요? 좀 조심히 닦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닦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의 이빨 닦기가 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내 치아를 만짐으로써 치아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물질도 더 잘 빠지기도 하고, 그거 자체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위로인데, 자기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남을 더 또 잘 위로해줄 수도 있거든요. 학업이 참 어렵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학업 참, 그놈의 학업 너무 어렵게 느껴져. 귀에도 안 들어오고 놀고 싶고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선생님은 이상하게 생기셨을까? 왜 자꾸 말씀하실 때 코를 벌렁거리는 바람에 내가 저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학업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맞는 거예요. 학업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잘 맞는 사람도 잘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 때와 자기 특성이 다 다른 건데, 학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만으로 내가 학업을 잘할 수 있나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저 거의 꼴찌에서 3, 4등 했어요. 1등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마음 먹으면 하는데 안 먹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잘 놀아야지 건강해요. 잘 놀고, 놀 때는 다 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힐링도 되고, 그래야지 공부도 내가 이렇게까지 등한시할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한 자리도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꼭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평생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실컷 노세요. 실컷. 학교 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바깥을 생각하세요. 학교 바깥에 더 많은 상상력이 있을 수 있고, 학교 바깥에 더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더 위험하게 느껴지거나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도권 공부라는 거는 그 안에 안정을 찾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싫으시면 일탈도 좋고, 학교에서 천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워도 되는데 그것은 학교 밖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한 그 반대의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것,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전혀 적용되지 않고 응용되지 않는 어떤 다른 것. 응용은 됩니다. 응용은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학벌 좋은 분이 있는데 검색 엔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탁 누르면 나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탁 누르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른, 이렇게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타쿠 같은 사람들은 그냥 상상력이 충만한 어떤 다른 지식들이 나온다면, 제도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계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근데 들어서 와 그래요? 진짜 와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배고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미안합니다. 학교를 못 나와서 그래요. 못 배워서. 죄송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다가 넘어간 것 같은데, 저 흑진주의 3만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건강은 마음 수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소통에 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곧 몸의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도모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현대에는 그런 게 잘 통용이 되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약국 가서 약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몸이 아픈 건 왜 그럴까?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옛날 선조들의 말씀인데, 마음에서 병이 나면은 신경증으로도 막 발동되고, 피부 질환으로도 발동되고, 흉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통할 때 마음에 걸림이 생기고 막 그럴 경우엔 마음 수련을 하시라는 말은 다 걸리지 않으려고 열어놔 버리는 거예요. 나 없다, 약 그런 느낌? 내 생각에는 너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의도치 않게 내 기분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나를 함부로 판단한다는 생각에.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함부로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기분이 나빠버리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길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 수련은 결국 적을 무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할 때 이게 느껴질 거거든요. 이 뇌나 어디 한 곳? 이게 왔구나. 문 열어놓고 있으면 알아서 왔다가 가거든요. 물론 싸울 땐 싸워야 돼요. 하지만 싸움에 있어서도 내가 분노하고 있으면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분노에 잡아먹히면 입은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몸은 병을 낳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살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마치 통화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난 그냥 수화기가 돼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겁재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마음 수련하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수화기가 된 거죠. 너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다녀? 맞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대. 네네 맞아요. 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또 다음날 또 놀고 와요. 실컷 또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나가서 미친 듯이 놀고 오고. 그걸 무한 반복하면 부모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응답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기로 변신하라는 거. 응답은 그냥 수화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일 뿐이지 내가 응답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닭이 구사하는 섬세함의 그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섬세함을 요구하냐면,
내 지금 마음의 욕동을 보는 거잖아요. 호랑이띠한테 그거 시켜볼까요? 절대 못할 거예요. 호랑이띠는 아 열받아 이러면서 죽여버려 이렇게 갈 건데, 닭띠는 계속 쪼을 수 있잖아요. 한 곳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딱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은 정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호랑이띠 설명할 때는 호랑이띠 칭찬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닭이 호랑이 이겨요. 아무튼 2020년에는 소통의 걸림을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많이 먹고 또 욕망을 또 해소하고 재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재련의 과정, 프로젝트를 뭐 진행해 보던가 뭐 이러면서에 대한 많은 사건들과 그거에 대한 조언들을 드렸어요. 2020년에는 신축년, 비견 편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 바깥 세계로 뻗어나갈 혼돈의 상태를 경험하는, 나 자신을 경험하는, 독립하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독립하고 싶은 사람은 집안이 엄청나게 갑갑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 혼돈의 상태죠.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뻗어나가기 직전에 어떤 혼돈 상태를 체험하게 되시는 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2020년에 그 소통의 걸림을 잘 넘어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걸림들이 해소가 잘 안 되고 마음에 남게 되면 2021년에는 그 바깥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역동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좀 더 불쾌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도 주변에 다 있고 별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바깥 세계로의 그 혼돈의 상태 vs 나른해지는 게을러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반면 또 외적으로는 새로운 공부를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질를 만큼 질러 봐야지 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안 남을 수 있거든요. 2020년에 최대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재물운도 사실 닭띠한테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삼재잖아요. 지금은 흉사라고 보지는 않고 제 경험상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재물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세뇌되어지기도 한 그런 관념인데, 돈이 없다 계속 생각하면 그 없다 에너지가 없다 쪽을 계속 끌고 와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불안했던 만큼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기회가 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저거 나한테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하는 아쉬움까지 생겨버리는, 사실 그 아쉬움도 그냥 흘려 넘겨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와요. 나한테. 그것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없음에 대한 감사를 해버리시면 나중에 그게 더 복으로 돌아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 저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감사가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상이 안 되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내 감사를 테스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공부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해도 공부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상담 주세요. 그럴 때는 여기에 타로 진주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지금 안 된다, 아무리 타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상징을 새겨서라도 나는 감사를 매일매일 착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타투 진주 찾아와서 상담 주세요. 제가 굉장히 그 영성과 잘 이어지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상징들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디자인해서 타투이스트들과 연결해드리거나 제가 직접 찾아가서 타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언제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21년 아직 안 끝났어요. 더 말씀드릴게요. 좀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21년 직업은 몸만 잘 돌보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흔히 무탈할 것 같아요. 일단 직업에서는 그러니까 쭉 롱런하는 그런 느낌. 사업도 원만하게 잘 될 거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애정운은 그 애인이 있다면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를 쭉 이어가실 확률.
높습니다. 왜냐면 2020년에 제가 가벼운 관계를 만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가벼운 관계를 만나게 되실 거고, 네. 그럼에 따라 2021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정사에서는 2020년에 독립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했던 것처럼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독립하고 한 1, 2년은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한 3, 4년쯤 다시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업은 마찬가지예요.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여행을 가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랜덤한 책을 그냥 집히는 대로 골라서 그걸 끄집어내서 아무거나 집어서 그냥 고르시는, 손이 가는 대로. 그럼 거기서 의외의 지혜들이 나온다요. 완전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닭띠 분들에게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해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뽑아 보겠습니다. 1번 천, 7번 산, 천산둥.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높은 줄 아는 만큼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 그래서 겸손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닭띠 분들이 의외로 총명하고 아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것. 난 잘 몰라, 나는 너가 얘기하는 거 안에서도 난 계속 배워,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상대가 당신한테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볼 거고, 당신의 조언을 더 가슴 깊이 새기려고 할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겸손함은 굉장히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함은 인내의 산실이라고 생각해요. 인내를 했던 사람인 만큼 겸손함을 장착할 수 있고요. 겸손함 속엔 또 인내가 있거든요. 말하지 않고 인내를 함으로써 그것이 겸손이 되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지혜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잘 열어놓고, 감각도 열어놓고 듣고, 그런 건강한 관계를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닭띠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저한테 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 여기 찾아주셔서 타로 진주, 타투 진주 목적에 따라서 방문 주시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소통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처럼 왔다가 바람결에 흘러서 석양을 바라보는 나,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조그마한 나의 인생은, 내가 너를 아는가, 내가 나를 아는가, 무심했던 우리야. 언제처럼 서로 다 악수를 나누세, 가슴에서 가슴으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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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좋아하나와 구독 한번 꾹.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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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좋아하나와 구독 한번 꾹. 이제 밤이 끝나면 너를 찾아가리라, 잊혀졌던 나의 친구야. 우리 이제 만나면 아무 말도 않으리, 마음의 대화 나누세. 내가 진 건 무언가, 너가 진 건 무언가, 어이 우리 자랑하려나. 고개를 숙여서 믿음을 나누세, 지상에서 천국으로.